자, 교재는 어디 펴주시냐면 교재 56페이지 가보실래요? 56. 자, 교재 56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재고자산 감모손실. 거기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좀 회차 좀 적어주세요. 자, 92회 3-3. 92회 3-3. 제가 3-3 앞으로 하면 그 실기란 뜻의 문제 3번 유형의 3번 이렇게 그리고 문제 앞으로 3이라고 하면 그때는 결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3-3은 실기 유형 3번의 3번 문제다 그 뜻이 앞으로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그냥 3번이라고 하면 그건 이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95회 3-3 95회 3-3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자, 58페이지 맨 아래 가로 5번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저가법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다가도 회차 좀 적어주세요. 자, 83회 3-4. 83회 3-4. 그 다음에 85회 4. 85회 4. 그 다음에 91회 3-4. 91회 3-4. 주로 결산해서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9페이지. 자, 59페이지 맨 위에 뭐 여러분들 진하게 그 굵은색 글씨로 혹시 성감모 손실 인식 후 평가 손실 인식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다가도 좀 회차 적어주세요. 81회 1. 82회 3-4. 그 다음에 99회 5. 다시 한번 81회 1, 82회 3-4, 99회 5 이렇게요. 나중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나눠드릴게요. 78회부터 그 84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교재에. 그렇죠? 그 한꺼번에 나눠드릴게요. 내일 그 복사해가지고. 자, 일단 요렇게 하시고 이제 보시죠. 요거 하고 이론 풀고 실기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요. 자, 여기 실기 잘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좀 집중해 주시고 보시죠. 자, 우리가 저가법인데요. 저가법 이런 건 시험에 낸 적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자, 요것도 아까 설명했죠. 보수주의는 비용을 최대한 이익을 낮게 잡는 거. 알죠? 일반적으로 비용을 많이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로. 알죠? 근데 이익을 낮게 잡는 방법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개해 보실게요. 이제 이게 좀 달라집니다. 보시면. 자, 사례. 자, 2000X1년 기말 현재 10만 원에 취득하였던 제품의 시가가 8만 원으로 하락되었다. 그럼 보시자마자 제품이라는 건 재고자산이고요. 보시자마자 평가 손실이니까 장부에 기록하는 거지 평가 이익 나오면 안 적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평가 손실이죠. 손실이니까 장부에 적는 거고 분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분개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실기 때. 자,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근데 이거는 분개 가끔씩 선생님들 가르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잡고요. 얘는 성격이 뭐냐면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간모에서 뭐가 그래요? 간모에서. 어떤 간모가 매출 원가에 가산하죠?
정상간모죠.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매출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의 우리가 수량 부족분이 발생한다라고 보잖아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재고자산 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좀 안 가지고 있으면 평가손실이 절대 안 해요. 안 가지고 있는데 평가손실이 어떻게 발생을 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 매출원가에 왜 가산한지 이해를 좀 도우려고 원래 암기사항이지만 그래서 내가 재고자산을 안 가지고 있어요. 즉 제가 만약에 과일 장사를 해요. 과일 장사를 하면 과일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가손실 날까봐. 알죠? 그러면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저 이번에 딸기 좀 사러 왔습니다. 딸기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저 딸기 없어요.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 과일. 딴 데 가세요. 딴 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평가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고자산 안 가지고 있죠. 손님도 없기 때문에 매출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매출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알죠? 매출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말은 매출을 얻기 위해서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즉 매출을 얻기 위한 희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겁니다. 알죠? 물론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설명드렸지만. 자, 그리고 10만 원짜리 제품이 8만 원 됐죠? 그럼 우리가 대변으로 제품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아요. 표시했나? 이렇게 잡아요. 일단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우리가 항상 특히 회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갔냐 내려갔냐는 다른 이름을 써서 주로 많이 해요. 지금은 가격이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떨어졌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10만 원 주고 샀던 게 2만 원 시가 떨어져서 8만 원 됐다라는 정보 다 제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올해 연도 말에 장부에 재고자산, 여기 사례에선 제품이 되겠죠? 제품은 10만 원 주고 산 놈인데 여기 2만 원만큼의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져서요. 그래서 8만 원 됐습니다. 라는 정보를 다 제공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재고자산 8만 원 원샷으로 잡지 말고. 이해되세요? 그 말은 이 재고자산을 마치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간접적으로 빼는 계정 과목 하나 쓰라라는 거예요. 그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회사는 그렇게 잡아요. 뭐야? 아닌데. 어저께 보니까 어떤 회사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있죠. 제품 여기는 계정 과목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애들이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보시죠. 제품 평가 충당금 해가지고 제품이 170만 한 18억 정도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6억 정도만큼 평가 손실이 쌓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큼 차감됐다라는 정보를 주라는 거예요. 원재료도 마찬가지고. 알죠? 물론 얘네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계정 과목 달리 쓰면 점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재료든 제품이든 전부 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써요. 알죠?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얘만 나오냐? 얘만 나오지 않습니다. 뭐냐면 시가가 회복되는 경우를 내요. 지금 시가가 처음에 떨어졌잖아요. 2만 원. 떨어졌다 갑자기 시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자, 사례 1 연결. 이게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니까 자, X 2년이 됐어요. 내년도. 내년도에 기말 현재 8만 원의 제품의 시가가요. 11만 원으로 상승했대요. 그럼 얘는 시가가 회복된 거죠. 오히려 또 만 원이 더 뛰었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취득 단가는 10만 원이었죠. 10만 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단가라고 취득이니까 10만 원이 10만 원? 10만 원인데 시가가 얼마 된 거예요? 대입하면. 얼마? 여러분들 어렵나요? 여기 11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11만 원? 그렇죠? 11만 원. 그럼 둘 중에 작은 곳으로 무조건 평가한다면서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작은 곳을 평가하니까 11만 원으로 평가해요? 10만 원으로 평가해요? 10만 원으로 평가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시가가 떨어졌다가 사례 1번은 시가 당초에 떨어졌다가 시가가 회복되면 시가 상승분 전액을 인식한다. 그럼 틀립니다. 무조건. 시가 상승분 전액이 아니라 취득 원가를 한도로 인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여기에서 11만 원 다 잡으면 안 되지. 10만 원 둘 중에 큰 건데.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3만 원을 다 올려주는 게 아니라 원가 10만 원까지만, 즉 2만 원만 더 올려줘요. 아셨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야, 네가 안 저해요? 야, 네가 평가니까 안 잡는다며. 그건 처음 상황일 때 안 잡는다는 뜻이에요. 알죠? 떨어졌다가 회복되면 올려야죠. 둘 중에 큰 걸로, 작은 걸로. 알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자, 일단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있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차변으로 깝니다. 가요? 왜 까냐? 얘가 이제 10만 원 빼기 빵원이 돼야지. 빵원이 돼야죠. 그러면 대변에 있던 2만 원을 이거 왜 대변 태생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산 까는 놈이니까 우리 분계는 회계에서 마이너스 못 하잖아요. 원칙이. 회계에서는. 그래서 대변 태생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빵원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10만 원으로 회복이 되는 거지요. 그죠? 존댓말 했고. 그래서 0이 돼야 되니까 2만 원 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만약에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2만 원이 3만 원 되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늘린 거죠. 맞죠? 근데 얘는 늘렸어요? 줄였어요? 2만 원에서 빵 되게 했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2만 원에서 빵이 되게 환입시켰죠. 다시 환자에 들어올 입자거든요. 너 2만 원 다시 들어와. 그래서 대변의 개정 과목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다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이게 플레임이에요, 플레임. 알죠? 근데 얘의 성격을 잘 보셔야 돼요. 얘 수익이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당초에 좀 조심하실게요. 우리 법인세는 수익 비용이 증가하든 수익 감소는 하나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이제 법인세를 배우니까 이제 회계 돌아가면 둘은 상관없네. 이거 아니에요. 회계는 원가를 절감했냐 수익을 늘렸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죠? 그래서 뭐냐면 당초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때 매출원가에 가산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시가가 회복이 되면 매출원가에서 빼라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어떻게 장난치냐면 영업의 수익으로 찾아내게 장난칩니다, 여러분. 알죠? 요거 조심. 한번 말 문제 풀어볼까요? 요게 잠깐만요. 85회차 잠깐만 있나? 우리 기출문제 교재 있죠, 여러분들? 어디냐면은 185페이지. 기출문제 교재 185. 가뜩이나 컴퓨터 못 만지는데 진짜 이거 왔다 갔다 하기 힘드네. 자, 185페이지에 4번이에요. 4번. 절대 여러분들 회계 1급이래 자꾸. 세무 1급은 이런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절대요. 자,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자,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돼서 지금 그 사례죠, 여러분들. 해소돼 가지고 새로운 시가, 지금 11만 원 회복된 거잖아요. 시가가 장부 금액 10만 원보다 상승했죠. 상승한 경우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맞아요? 그죠? 올바른 말이죠, 여러분들. 방금 사유 따지면 시가가 장부 금액 최초 장부 금액 10만 원이었잖아요. 맞죠? 10만 원보다 올라가면 최초의 장부 금액인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시킨다면서 여러분들 다 환입시키지 않고.
됐어요. 1번은 맞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맞아요? 저 틀려요. 평가 손실 환입은 매출원가에 차감하지 영업의 수익 아니에요. 땡.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딱 읽어보셔도 아름다운 말. 맞죠? 재고자산의 아름다운 말. 여러분 가끔씩 오해하시는데, 여러분들 소모품이 재고자산에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소모품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소모품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소모품은 외상으로 매입하면 미지금 써요. 자, 이게 좀 그런데 먼저 들어보실게요. 왜냐면 소모품이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야. 왜냐 예를 들어가지고 당좌 자산이니? 당좌 자산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너 1년 넘게 쓰니? 아닌데요. 유형 자산에도 막 거부당하는 거예요. 무형 자산이니? 안 돼요. 그 다음에 너 투자 목적이니? 아니? 그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재고 자산이 받아준 거예요. 알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돼 있잖아요. 알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재고 자산으로 들어온 거지 소모품이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죠? 다른 곳에서 안 받아주니까 재고 자산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세무 1급서부터는 감모하고 평가의 금액을 잘 안 줍니다. 우리가 세무 2급까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감모는 720만 예를 들어가지고 평가 손실은 200만 이렇게 주죠. 근데 우리 시험 세무 1급 물론 세무 1급은 항상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랫단계? 비하 발언 아닙니다. 아랫단계에 있는 거 다 내고요. 알죠? 심각하게 어렵게 되면 네, 어떻게 출제하냐면 그 금액을 구하게끔 출제를 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액은 뭐 곱하기 뭐로 구성이 돼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맞죠?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감모는 수량 부족에 대한 거니까 반대로 단가의 차이는 없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평가라는 건 뭐냐면 시가 하락분이거든. 시가 하락분은 우리가 단가야, 단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모는 수량 부족이니까 수량 차이는 있지 단가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단가, 하나당 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평가 손실은요, 하나당 단가가 떨어진 거니까 수량의 차이는 없어요. 그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수량하고 단가 같이 줘버리거든요. 세무 1급은. 이 공식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한번 해보죠. 어디냐면은 그 59페이지 가보세요. 59페이지 저자분이 사례 드신 거 가지고 해보죠. 교재. 자, 59페이지에 사례 보겠습니다. 실제 저자분이 감모 수량이라고 줬지만 감모 수량 안 줍니다. 시험에서요. 알죠? 보시면 자, 거기 장부상 수량이 100개인 거 보이세요? 장부상 수량은 실제로 세보진 않은 수량이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수량이 몇 개냐면 80개인 거잖아요. 그럼 몇 개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20개가 없어졌어요. 그럼 감모된 금액은 얼마예요? 20개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모된 금액인데 20개요. 이건 감모된 수량이지 감모된 금액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 단가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취득 단가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걸 쓰는 거 우리가 평가였죠. 근데 감모는 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감모는 뭐를 쓰냐면 취득 단가로 보지 시가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요. 화면 보시면 여기 이거예요. 우리가 감모는 수량 부족분이라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량 부족이니까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 뺀 거 있죠. 여기에 하나당 얼마에 취득한 애가 몇 개가 없어졌니로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취득 단가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800원이에요? 취득 단가 1,000원이에요. 800원 고려하지 않아요. 알죠? 이 1,000원하고 800원은 나중에
평가에서나 고려해요. 평가에서나. 알죠? 그럼 얘를 공식으로 세우면 이 화면 보시면 이게 100개 빼기 80개가 없어진 수량. 알죠? 없어진 수량인데 하나당 1,000원 주고 샀던 게 20개 없어진 거죠. 그래서 2만 원이 감모가 된 금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근데 시험에서도 어떻게 장난치냐면 그 사례 다시 한번 보세요. 59페이지. 감모 20개 줬는데 갑자기 정상감모 15개, 비정상감모 5개라고 돼 있죠. 맞죠? 시험에서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원가성이 있는 감모가 60%고 원가성이 없는 감모가 40%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원가성이 있다가 뭐예요? 매출 원가 처리할 수 있는 놈 60%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원가는 매출 원가예요. 우리가 정상 감모가 매출 원가고 비정상 감모 매출 원가 못 되잖아요. 맞죠? 요렇게도 줍니다. 원가성이 있다 없다로. 알죠? 그래서 정상 감모는 원가성이 있는 감모고 비정상 감모는 원가성이 없는 감모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요 2만 원 중에서 우리가 요 2만 원 중에서 만약에 60%가 원가성이 없다라고 하면 12,000원만 비정상감모니까 우리 비정상감모만 회계 처리하는 거 배우셨죠, 여러분들? 어떡하지? 비정상감모 회계 처리하는 거 배우셨죠? 우리 그 상품 티계정 실지재고 조사법 쓰잖아요, 여러분들. 실지재고 조사법은 창고부터 들어가요, 팔린 거부터 봐요. 저도 창고부터, 실지재고니까 창고부터 들어가서 실지재고 세요? 세서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팔렸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고 바깥으로 나간 감모도 다 매출원가화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회계 처리하지 않지만 비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타계정 대체가 그냥 여러분들 선생님이 걸으라고 해서 걸었어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뭐냐, 매출원가라는 계정에서 다른 계정을 대체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걸어줘야 컴퓨터가 매출원가 아니다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알죠? 이거 내일 할게요. 실기 같이 할 때. 자, 요거하고 이제 마칠게요. 요거하고. 자, 보시면 여기. 자, 이제 평가하고 마칠게요. 자, 평가는 얘입니다. 우리가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 단가에다가 단위당 시가를 빼요. 근데 조심하실 건 시가가 단가보다 크면 이건 안 구해요. 평가 손실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평가 이익을 안 구하기 때문에 취득 단가가 시가보다 우리가 시가가 오르면 그거 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알죠? 그럼 다시 그 59페이지를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평가 손실은 단가 차이입니다. 보니까 하나당 1,000원 주고 샀죠. 1,000원 주고 샀던 게 시가가 얼마가 됐어요? 하나당 800원 됐죠. 그러면 하나당 200원이 떨어진 거예요. 시가가요. 알죠? 근데 몇 개가? 여긴 80개 여러분들. 80개. 아시죠? 왜냐면 여기에요. 실제 수량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감모 후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감모. 감모부터 수량 부족부터 먼저 인식하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 수량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시가가 떨어진 부분을 평가 손실을 잡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실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내일 하겠지만 감모하고 평가 같이 나오면 평가부터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감모부터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내일 그 세무이급 살짝 할게요, 여러분들. 알죠? 세무이급에서 그 티계정 해가지고 하는 거, 그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는 실제 수량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80개죠. 그 80개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당 얼마? 아이고, 뭐야? 일단 빨리 띄우고. 왜 이래? 잠깐만요. 이씨, 큰일 났는데? 자, 하나당. 자, 80개 주고 샀잖아요. 근데 하나당 1,000원 했던 게 하나당 800원으로 떨어졌죠.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80개 곱하기 200원이니까 1,600원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1,600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했던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다음 말 문제 죄송해요, 여러분들. 예. 자, 근데 가끔씩 시험에 이거를 시가라고 안 줄 때가 있어요. 시가를 우리가 그 구하게끔 출제하거든요. 네, 보시면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시가는 예를 씁니다. 남깁니다. 뭐냐면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 있죠. 제품이나 상품은 하나를 파는 게 시가잖아요. 얘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당 얼마에 팔리겠죠. 근데 우리가 팔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쓰잖아요. 하나당.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당 사과를 1,100원에 팔았는데 팔기 위해서 300원에 여러분들 판관비를 쓴 거예요. 운반비나 이런 것들로요. 맞죠? 그러면 얘가 하나당 1,000원짜리 1,100원인데 300원 썼으면 순실현 가치다라고 불러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가 아닌 나머지 재고 자산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시가로 봐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원재료는 팔아요? 사와요? 그렇죠. 원재료는 사오니까요. 팔 때의 시가가 순실현 가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팔 때의 시가를 쓸 수가 없어요. 원재료는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는 사오죠. 그럼 지금 산다면 얼마 줘야 되니? 이걸 우리 현행원가라고 해요. 현행원가. 그렇죠. 현행원가는 지금 그 자산을 산다면 얼마 줘야 되고 사는 데를 우리가 현행원가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 원재료하고 상품 제품이 시가를 안 주고 갑자기 현행원가랑 순실현 가능 같이 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내일 할게. 바로 오시면. 알죠? 자, 됐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위당 시가 높으면 평가 이익을 안 잡기 때문에 절대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뜻.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맞다. 숙제 내야죠. 내일은 법인세 교재는 가지고 오지 마시고 회계부가 소득 이쪽만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법인조정 교재 좀 펴주실게요. 법인조정 교재. 자, 법인조정 교재요. 자, 법인조정 교재. 자, 485로 갑니다. 485란다. 죄송해요. 485가 아니라 496. 법인조정교재 496으로 갈게요. 496. 자, 거기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요, 몇 회차를 좀 풀어주시냐면, 우리가 102회차 풀었나? 풀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일단은 100회. 100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92회. 그 다음에 97회. 그래서 92, 97, 100. 이렇게 3개.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주시냐면, 504페이지. 혹시라도 수정할 거 있으면 다시 여러분 올려놓을게요. 단톡방에. 자, 504페이지에 자적을표 있죠. 거기에서는 94, 95 요렇게 2개. 94, 95 요렇게 2개 하시면 값은 알아서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450페이지. 자, 450페이지에 선급비용 명세서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87, 88 이렇게 87, 88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찍어놓은 건 2022년도라 여러분 2022년도라 생각해 주시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예. 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내일 또 오후 1시에 뵙도록 할게요. 마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